어, 안녕하세요. 네, 날씨 더운데 이 자리에 같이 지금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계실 텐데, 사실은 3시에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김원욱 선생님하고 저희 합격생 한 명, 필기 합격자가 목요일날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긴급하게, 그러니까 학생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말들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합격세 최종 합격은 아직 아니고 이제 필기만 발표한 상태에서 학생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김원우 선생님이 이제 형사법 총평에 관해서, 그리고 뭐 선생님 생각하는 이번 시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3시 반에 선생님께서 조금 늦으신다고 하셔서 그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상 올해 시험이,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부분들의 학원들이 이제 벌써 여러 과목에 대해서 총평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작년하고는 다르게 시험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커트라인도 1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한 2시쯤에 학생들이 너무 전화를 많이 했어요. 범죄학하고 2교시 과목이죠. 경찰학하고 멘탈이 다, 여러분들 표현으로 멘탈이 너무 다 털렸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채점도 하기 전에 이미 시험 체감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2교시 과목에서 1교시도 뭐 형법에서, 이번에 형사법에서 개수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2교시 시작하자마자 이제 아마 여러분마다 그 2교시 시험을 보는 시험의 요령에 따라서 뭐 경찰학이 3점짜리니까 경찰학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범죄학을 푸시고 그다음에 민총이나 행정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순서대로 시험을 2교시에 딱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 표현이 그래요. 딱 경찰학이 너무 어려워갖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도 생소한 문제, 그러니까 쉽게 접해보지 못한 문제들로 시작을 하니까 학생들 표현으로 진짜 멘탈이 나갔다고 하고, 범죄학 갔더니 작년에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올해 이게 뭐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실상 이제 민총이나 행정학 보는 학생들, 이제 선택법 얘기를 조금 하시자면 작년에 민총이 굉장히 쉽게 나와서 행정학 본 사람 학생들보다 조금 유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거의 다 맞거나 하나, 2개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제 경찰학에서 확 놀라고 범죄학에서 놀라고, 그 다음에 민총으로 마지막 시간 풀다 보니까 민총이나 행정을 보는데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한 1점짜리를 먼저 푸는 학생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행정학이나 민총은 어떻게 해서 잘 넘어갔는데 이제 그 뒤로 어려운 과목 순서대로. 근데 보통은 아마 3점짜리인 경찰학을 먼저 푸시는 것 같아요. 학생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너무, 그러니까 많이 흔들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여하튼 불구하고 이제 시험을 보고 그냥 2시쯤부터 전화가 이제 굉장히 많이 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학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문제였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커트라인이 떨어질 때 얼마나 떨어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 합격생들이 이제 연락을 주고 있는데 금요일부터 연락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5시에 발표가 나, 정확하게 4시 45분쯤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쯤에 이제 연락들이 오고, 합격생 연락들이 오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말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참 경찰학이 참 어렵게 나왔는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찰학을 10개 미만으로, 합격생들은 10개 미만으로 방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격 커트라인은 이제 뭐 330점대 후반까지 떨어지느니 340점대니 하는데 결국 341점 정도에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형사법은 김원욱 교수님께서 오셔갖고 아마 총평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헌법이나 민법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만큼 쉽지 않았고, 민법도 좀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법과목도 다 어렵게 나왔어요. 헌법도 좀 뭐라 그럴까, 시험 유형이 좀 까탈스럽게 나왔어요, 헌법이.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험 경향 뭐 여러 학원의 여러 교수님들이 수험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그러니까 작년보다 많이 어려워졌고, 이쪽 경찰대학교 출제위원들께서 조금 이제 난이도를 순경시험하고는 조금 두게끔 시험의 난이도를 그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커트라인이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많이 15점 정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지만 그래도 이 시험이 참 뭐라 그럴까 너무 조금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이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사설이 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소개할 학생이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하는 학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짧게 공부를 해서 붙는 학생들도 있고 좀 길게 험난한 길을 막 좌절했다가 다시 또 조금 체불까지 갔다가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학생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합격도 해봤고 체불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완전히 커트라인 좀 많이 차이 나서 떨어져 보기도 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이제 최종 합격은 아니라서 사실은 이런 자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 학생이 꼭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수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좀 그게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진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이번에 운이 좋아서 필기 합격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되게 오래 했습니다. 여기서 월드컵을 2번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날려먹긴 했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보시는 분들보다 제가 잘난 놈이 아니란 걸 알고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뛰어날 거예요. 나이도 어리시고 제가 제 수험을 뭐 사생활이 있어 짧게는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주관식이 있을 때 여기서 3년 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체력이 그때는 지금이랑 달랐어요. 악력이 있고 순경분들처럼 5과목을 쳤는데 그때는 심지어 거기서 이틀 자고 이랬거든요. 경찰 학교에서. 근데 첫날 자고 둘째 날 운동을 제가 제대로 안 해서 악력을 보다가 악력에서 과락이 나서 애들은 시험 보고 있는데 저는 집에 갔습니다. 그런 이제 수모를 겪고 다시 공부를 했는데 이 3년 동안 여기서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사실 연애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성적이 공부를 오래 했다 보니까 합격권 근처에서 막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합격은 못하고 작년에 시험 과목이 바뀌면서 저는 성적이 수직 하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도 차이고 막 방황을 좀 더 하다가 올해 이제 좀 운이 좋아서 35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뭐 좋게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덕분에 필기 커트라인은 넘었고요. 제가 왜 이 제 부끄럽지만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어디서 공부 못한다고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 다 어디서 그래도 공부 잘한다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순경 시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저도 머리 좋은 친구들 참 많이 봤고 진짜로 똑똑한 친구들 많이 봤는데 제가 진짜 와, 이 친구들은 머리 좋다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은 아무도 합격을 못했습니다. 이 시험 자체가 사법고시 때도 그렇고 행정고시도 그렇고 저희보다 어려운 시험이 있지만 다 1년 만에 합격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무리 머리가 진짜 뛰어난 애들보다 엉덩이가 무겁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는 분들이 결국 더 빨리 합격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약간 ADHD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1시간 앉아 있으면 발작이 나갖고 그냥 뛰쳐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길게 못하고 조금만 하다가 뛰쳐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수험 생활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신다면 진짜 다 머리 좋으니까 노력은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푸셔야 될 거예요. 이번 시험도 굉장히 어려웠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았는데 어려운 부분 나오면 다 같이 틀려요. 물론 시험장에서 멘탈도 나가고 할 텐데 그 멘탈이 나가고 어려운 거에 틀리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다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야 남들처럼 실수 안 하고 맞춰야 모르는 거에서 찍은 게 한두 개라도 더 높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뭐
예상 문제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기출 문제는 무조건 완벽하게 보신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기본서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서 이거는 제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기본서를 보고 뭔가를 써내는 시험이 아니라 사지선다해서 답을 맞추는 시험이거든요. 결국 문제를 많이 봐야 아는 지문도 헷갈리지 않고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똑똑하시고 효율적으로 하시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앉아 계시고 학원을 믿고 어느 학원을 등록하셨든 간에 그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맞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강의를 들었으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믿고 기출문제 열심히 푸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 같은 부분도 이번에 바뀐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거 말고는 일단 뭐 저도 일단 완전히 합격한 게 아니니까 제가 막 건방지게 뭐 말씀을 크게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뭐라도 뭐 되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오래 있었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공부할 때 뭐 혼자 외롭지 않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외롭다, 아니면 뭐 음식이 그렇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에요? 저는 사실 술을 되게 좋아해서 올해 시험까지니까 이게 얘기해도 되겠지? 그 저는 주말에 술을 맨날 먹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술 먹으려고 월화수목금도 가끔은 먹었는데 일단 토요일은 술 먹는 날이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꼭 술을 먹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 그렇게 좀 스트레스는 풀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도 이게 남들 앞에서 긴장해서 이렇게 좀 횡설수설 하는데 공부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뭐 9시부터 나와서 12시까지 공부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양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내가 오늘 9시에 나와서 12시까지 공부한다. 되게 좋지요. 근데 거기에 너무 목표 대치가 돼버리면 사람이 피곤해서 늦잠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9시인데 11시에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수험 생활은 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11시에 나왔으니까 오늘은 2시간 더 놓칠 만큼 집중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주마다 문제집을 몇 회독 돌리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독서실을 늦게 나가더라도 집에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풀라 했고 제가 토요일마다 술을 마실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빨리 풀고 그러니까 제 합리화죠. 저는 금요일에도 술 먹어야지 이러고 일부러 문제를 빨리 풀고 나간 적도 있고 해요. 하지만 그렇게 전체적인 양을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게 이번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이쪽 친구분은? 예. 예전에 순환식 전에는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악력이 꽈락이 38이었는데 3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 같이 운동했던 애들은 좀 신났을 수도 있죠. 경쟁자가 한 명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야, 나 집에 간다 이래서 왜? 이러 꽈락 났어. 얼마나 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악력을 했는데 순환식으로 바뀌고 나서는 운동에 대한 비중을 아예 안 하진 않았지만 이제 막 저희가 조끼를 메고 달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제 조끼를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조끼가 아마 4.8kg짜리를 메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한 6kg짜리를 메고 저는 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필기 끝나고 체력을 보려고 이제 학원들을 가봤는데 담이 좀 높아요. 낮진 않아요. 막 이 정도 담은 아니고 제 키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학교 다닐 때 뭐 담 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막 땡땡이 치고 뭐 먹을 거 하러 가고 학생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나요? 막 담 넘고 막 야마카시하고 막 역동적인 그런 도망이나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경찰 체력 학원에서도 남성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성분들은 그 담이 완전 통곡의 벽이라 하더라고요. 제대로 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경행 처음 나온 순환식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남자분들도 물론 방심하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체력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더 심한데 여성분들도 특히 그거를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길 가다 집 가다 담 맨날 뛰어넘으세요 한 번씩. 담 있으면은. 이건 농담이고 노량진이나 신림에 아마 그 순환식 체력을 도입한 학원들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한번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이럴 때 한번 가서 1회 그냥 수강을 하겠다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난히 할 수 있다 하면은 좀 체력에 대한 부담이 떨어질 거고 여자분들은 내가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체력은 너무 막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여성분이니까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분은 또. 네. 개수형에 대한 대처법을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기출을 많이 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지문들이 익숙해야지 최대한 덜 틀리거든요. 그리고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박스 문제 말씀하신 대로 개수형 문제들 있잖아요. 이건 저희도 스트레스예요. 모든 수험생들 스트레스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은 뭐 어떻게 해요? 진짜 그냥 기도하고 찍어야죠. 근데 찍어도 최소한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뭐 지문이 한 5개 있는데 몇 개 틀렸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되게 짜증 나잖아요. 근데 최대한 지문을 많이 보고 익숙해져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뭐 4개 아예 모르겠다보다는 뭐 2개 아니면 3개인데 맨날 그러다 다 틀리긴 하는데 저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가 익숙해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게 되게 약간 뭐 꼰대 같다라고 말해도 할 말 없는데 진짜 이 시험은 노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령도 중요하지만 노력이 일단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나네. 이게 그 모든 과목을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왜냐면은 과목이 개편되면서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과목당 1점, 그리고 헌법, 범죄학 같은 경우는 1.5점, 그리고 중요한 형사법, 경찰학은 3점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공부를 오래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는 못 하시겠지만 2년 차나 뭐 아니면 공부를 1, 2년 뭐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형사법이나 경찰학 같은 경우는 1순환이 끝나잖아요. 1순환 끝나면 형법, 형사법은 무조건 한번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아침에 그냥 독서실을 가서 형법, 형사법을 무조건 봤어요. 4-5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진도 맞춰서. 왜냐하면 이건 3점짜리다.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큰일이 난다. 왜냐하면은 막말로 제가 형사법을 4개를 틀리면은 12점이 깎입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 민총이나 행정학을 10개 틀리면 엄청 많이 틀린 것 같아도 10점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물론 10점이 크지만 그만큼 과목당 배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스스로 약한 부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형사법, 경찰학은 무조건 기출문제 나온 거는 다 맞춰야 된다. 내가 이거는 기출문제에서는 최소한 실수는 하지 말자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가셔야 됩니다. 행정학, 민총을 제가 뭐 절대 낮춰보는 건 아닌데 저도 시험이 다가올수록 저는 행정학을 했거든요. 행정학에 대한 비중은 거의 낮추고 무조건 형사법, 경찰학 위주로 했어요. 아침에 경찰학, 형사법을 보면은 이번 주는 오후 저녁에는 이제 헌법을 보고 그럼 그 다음 주에는 헌법 말고 범죄학을 보고 이런 식으로 헌법, 범죄학, 민총의 비중은 행정학의 비중은 낮았지만 형사법, 경찰학 같은 경우는 계속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은 과목을 또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과목을 하나만 보게 되면 이 과목을 끝날 때는 되게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과목을 놔버리면은 다른 과목을 하는 동안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다시 그 처음에 끝냈던 과목을 보게 되면 생소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 과목들을 많이는 못 보더라도 꾸준히 보면서 감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께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면 뭐 여기 있으면 이제 혼자 계시게 되잖아요. 뭐 친구들이 또 어쨌건 집에서 부모님이랑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자율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방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혼자 있고 이 시험이란 게 외롭고 친구들은 다 나가서 취업을 했든 뭐 다른 걸 하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린 이
신림동이라는 섬 안에 약간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직전까지 왔다 갔고, 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지나갔으니까 천만 다행이지. 맨날 술 사니까 슈퍼 가기가 저도 창피한 거예요. 그래갖고 첫날은 집 앞에 GS에서 술 사요. 둘째 날은 뭐 저기 CU에서 사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저는 지금 제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이번에 끝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도 뭐 내가 옛날에 이랬지만 이러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비단 여기서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 행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다른 고등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서 오래 있으시면서 청운의 꿈을 이뤄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자율적으로 자기 통제를 안 하고 방종스럽게 살다가 나중에 집에 이제 공부 성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걸려갖고 집으로 압송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뭐 시간을 허송세월해서 제가 뭐 이런 말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시험이란 게 되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잖아요. 다른 걸 날리고 일로 왔으니까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패거리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다니는 것도 좋진 않아요. 저희도 주간식 있던 시절부터 술 먹던 패거리가 있었는데, 그 패거리가 이제 술을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좀 합격이 다 늦어지고 아니면은 막 떠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혼자만의 싸움일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해소를 하고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이건 정신력이든 뭐 편법을 쓰시든 뭐 친구들이랑 연락을 자주 하시든 어쨌건 이 신림동이라는 이 고시촌 안에서 매몰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되면 이제 저처럼 오래돼 갖고 여기 나오는 것도 부끄러울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고 오신 분들도 각오가 있을 테니까 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작년에 왔던 사람은 뭐 몇 년은 걸려 갖고 했다는데 난 1년 만에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죠?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뭐든지. 없어요? 그래요. 뭐 제가 뭐 되게 두서가 없었는데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진짜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하고 기출 문제 많이 푸시고 과목 그 배분 잘 하시고 꼭 꿈을 이루시고 저처럼 이제 오랜 시간 허송세월해서 부모님 마음에 못을 좀 덜 박으시길 바래요. 잘 빨리 끝내셔야죠, 다들. 네, 그럼 지금까지 뭐 부족한 사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기 학생이 제가 여기 이제 회사 입사한 지 9년 됐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스터디 매니저 할 때 학생이에요. 머리가 좋은데 그만큼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어요. 보면 알겠지만. 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문득 든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뭐 저희 학원을 프라임을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뭐 자기 여건에 맞춰서 다른 학원들 다니셔도 되고 됩니다. 근데 제가 수험생들을 많이 이번에도 겪은 게 뭐냐면, 범죄학하고 경찰학이 너무 어려워서 전화를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합격생들, 지금 저희한테 연락 오는 학생들이 11명 정도 돼요. 저희 종합반 학생들이. 이제 아직 통계가 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그 11명 학생들의 대부분이 그 범죄학과 경찰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봤어요. 법 과목들이. 그러니까 다 90점 이상을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험 전략을 세우실 때 사실은 어떤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건 알 수 없는데, 이 법 과목들은 정말 안정적으로 점수 맞기에 정말 좋아요. 이 얘기인즉 참 경찰학과 범죄학에 이번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저희 이제 연구원이나 저나 이제 학생들한테 막 전화가 왔을 때 하는 말들이, 책에서 보지 않은 것들이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합격한 학생들은 일단은 그 두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안정적으로 다 한두 개씩밖에 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형사법으로 치면 5과목, 뭐 형법, 형소로 치면 6과목인데 법 과목들은 아까 앞에서 말한 저기 배창훈 학생인데, 저 학생의 말대로 기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문 개수형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들어서 기출을 익숙한 지문을 익히는 게 정말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학은 그렇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아마 저희가 최종 합격을 하고 나면은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안 했던 합격
학생들을 모시고 이제 질문을 받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제 온 학생 중에 저희 학원 학생 중에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해주는 말이 경찰학을 사실은 시험을 보고 나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너무 못 봤다라 했어요. 왜냐면 어려운 질문이 너무 나와서 멘탈이 깨졌다. 작년에 그 학생이 사실은 최종에서 불합격을 했어요. 면접을 잘 보지 못, 시험은 성적이 되게 좋은데 면접을 많이 못 봐서 떨어졌는데 올해도 당연히 시험을 잘 봤는데 경찰학에서 멘탈이 나가서 전화가 왔는데 결국은 채점을 했는데 3문제밖에 틀리질 않았대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의 팁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라도 도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일단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O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대요. 진짜로. 그래서 많이 맞췄대요. 그래서 3개밖에 결국 안 틀렸대요. 그 학생의 팁을 저한테 이제 와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경찰학이 너무 많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채점을 하고 났더니 결국은 그 모르는 지문들은 다 옳은 지문으로 선지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풀었더니 결국 마지막에 틀린 개수는 3개밖에 안 됐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게 항상 어떤 시험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어떤 걸 봤을 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 나오면 일단은 반반이잖아요. O 아니면 X? 근데 그쪽은 이 학생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거 풀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안정적으로 법학이 들어가는 법학 과목은 안정적으로 점수 따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법학 과목들을 공부할 때 안정적으로 전략 과목으로 좀 세우시고 경찰학이나 이런 범죄학 쪽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뭐랄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또 기존에 있는 교과서 아닌 거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봐야 돼 막 이렇게 갖고 너무 공부 범위를 넓히지 마세요. 안 좋아요. 그래서 기출에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나는 게 사실은 객관식의 정석이라고 하나 왕도라고 합니다. 아 이제 저희 드디어 오셨어요. 저희 간판 스타, 예, 경찰 간부의 간판 스타, 예, 김원욱 교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앞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총평과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 학생들 악수하고 오시려고 조금 늦게 나오시네요.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원욱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명회 하는데 이제 여기 그 실제로도 나와 있고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같이 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원욱이고요. 제 소개 잠깐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 이제 경찰관부 강의가 이제 순경 강의도 요새 뭐 많잖아요. 프리패스도 많고 그죠? 여러 그런 강의들 하고 순경 강의와 이제 차이점도 궁금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량진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월식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월요일은 뭐 형법, 그리고 그 화요일은 뭐 형소법, 그리고 뭐 화요일은 수요일은 뭐 경찰학, 이렇게 요일식이거든요. 우리 연강식이에요. 연강식. 이게 이제 우리 경찰 간부만의 이제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좀 설명드리고, 그 네 번째는 이제 커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출제 경향 분석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이제 그 올해가 2023년 그 처음 강의를 듣고 공부를 시작해서 언제 합격하려고 계획을 세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합격하려고? 내년이에요? 내후년이에요? 내내후년이에요? 내년. 그렇죠. 내년. 예. 1년입니다. 1년. 물론 이제 안 되면 2년, 3년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올해 그 스파르타 학생들 1년 차에서도 합격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고 그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9개월 만에 합격하는 학생이 12명이 나왔어요. 9개월 만에 12명 나왔어요. 그리고 1년 반 공부해서 합격한 학생들은 한 20몇 명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는 어디까지나 내년, 1년 딱 해서 내년 합격이에요. 무조건. 안 되면 이제 더 할 수 있겠지만 목표는 무조건 1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원 쿼리도 뭐 2년, 3년 뒤 합격할 거다 그걸 예상하고 쿼리를 짜지 않아요. 무조건 지금 공부를 시작한 초보, 완전 생초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 1년 딱 공부해서 내년에 합격을 시키는 게 쿼리 목적이에요. 쿼리 목적. 그래서 신림동 같은 경우는 또 요게 이제 교통이 좋아요, 안 좋아요? 딴 데서 출퇴근하기가 안 좋아요. 교통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통이 편하잖아요. 출퇴근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쪽 교통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갈라파고스야. 여기 딱 들어와서 방 잡고 여기 들어와야 돼. 들어와서 1년 동안 내가 절에 들어가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딱 이제 들어와서 1년간 방 잡고 여기서만 딱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사는 뭐 원룸이건 고시원이건 방을 잡고 여기서 자기 집, 학원, 그리고 학원에 연계된 독서실, 그리고 연계된 체육관, 그리고 식당, 고시식당,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녁이나 이런 건 뭐 특식을 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 학원하고 이제 집하고 그 독서실 세 군데 왔다 갔다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1년을 이제 스파르타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년 만에 합격생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 거기 맞춰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제 소개. 제 이름은 이제 제일 말아요. 모릅니까? 김원우. 원래 알았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까? 네. 이제 김원욱입니다. 선생님 이름은 김원욱이고요. 그 경찰관부 시험 이제 한 2006년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대략 한 20년 가까이 이제 곧 한 17년 차니까 18년 차 되고 곧 20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전에는 그 경찰관부 학생들이 그 경찰관부에 맞던 커리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 순경 교재 가지고 막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근데 순경 교재는 너무 지식이 얄팍하거든. 얄팍하니까 간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림동형 간부 학생들이 주로 그 사법시험 교재 가지고 많이 강의를 듣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형법에서 그 경찰관부 딱 맞는 교과서를 딱 처음 냈어요. 처음 내가지고 원래 이제 그 간부 시험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과목이 형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형법이 사법시험 과목 그 교재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공부 기간이 형법 때문에 기간이 3년 막 4년 돼요. 1년 합격생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관에 맞는 교재를 처음 내면서 이제 형법 양을 많이 줄여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1년 합격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과목이 이제 민법 총칙하고 형법 이렇게 두 과목 강의했어요. 그때 이제 저 같이 강의 시작했던 분이 그 김복규 선생님, 그분이 형사소송법. 그래서 저하고 친합니다. 친구예요. 그래서 형소법 이제 김복규 선생님하고 여기 이 학원 대표님 아세요 혹시? 박기현 원장님 잘 모르시죠? 그분하고 이제 같이 그 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다가 저희 민총 강의하다 민총도 제가 처음 강의 교재를 처음 냈고 형법도 처음 냈고 지금 이제 형법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학사 과정은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고요. 그때 이제 법학 부전공 전공을 했어요. 전공했고 석사 박사는 형사법 전공했고요. 현재 박사 과정 중입니다. 박사 과정 중. 자, 우리 시험은 저기 형사법 같은 경우 누가 출제해요? 판사가 출제해요? 검사가 출제해요? 경찰이 출제해요? 검사가 출제해요? 누가 출제합니까? 몰라요? 대학 교수님이 출제하죠. 대학 교수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도 박사과정 중 쭉 진행 중인데 그 박사과정 계속 진행 중인 이유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지난주 시험에도 그 대학 교수님들 어느 대학 어느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누가 무슨 과목 출제했다 그거 다 정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 위원 들어가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평소 강조하던 거 그럼 그분들하고 제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을 항상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과정 반영하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 가르치는 과목은 이제 형사법하고 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경찰본부에서 가장 오래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소통을 해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뭐가 1년 동안 공부할 때 그 커리가 어떤 게 가장 최적의 커리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형법 첫 과목 들어갈 거고 첫 과목 들어가면서 학생들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카페 답변 달고 막 그 관리하고 했었거든요. 요새는 단톡방이 있죠. 단톡방도 있고 실강 듣는 학생들은 이제 대면 접촉으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제 얼굴 보면서 그 관리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순경과의 강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면 그 순경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인강 기준으로 볼 때 그 우리 경찰관부 형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형법은 이제 한 90강 정도 돼요.
한 30회고 한 3교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90강 정도 되고 그다음 순경 강의는 혹시 아세요? 순경 강의 형법 몇 강 정도 나오는지 본 적 없습니까? 따는데 150강, 150강. 어디 가면 막 180강 나온 데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간부보다 순경 강의가 인강이 더 많아. 막 1.5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경찰 간부 강의는 이제 90강이거든요. 90강, 30회 3교시로. 근데 순경 강의는 막 150강, 막 180강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90강하고 150강하고 뭐가 더 자세한 거예요? 180강이 자세한 거 같죠? 그죠? 그렇게 이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순경 이제 여기 뭐가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이냐면 이 경찰 간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려고 와서 방을 잡고 딱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8월 16일 날 우리 개강이거든요. 8월 16일 개강을 하고 나면은 그 학생들이 그대로 이탈하지도 않고 추가 유입도 없고 그 학생이 그대로 1년을 가요. 그대로 1년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그 커리를 나눠 가지고 1순환 커리 때 이만큼, 2순환 커리 때 플러스 알파, 3순환 커리 때 플러스 알파. 이게 점점 그 강의가 배우는 게 점점 쌓여갑니다. 이렇게. 근데 순경 강의는 좀 달라요. 순경 강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순경 1년에 2번 있습니다. 2번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이 커리가 6개월마다 돌아간다고. 6개월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단점이 있냐면 1년 동안 강의를 할 때 1년 동안 시험을 2번이나 봐. 그리고 2달마다 개강을 해요. 그럼 새로운 신규 앱이 계속 들어와 두 달마다. 그죠? 학생들이 그 노량진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서 강의를 듣다가 그냥 포기하고 집에 인강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 듣다가 중간에 와갖고 막 새로 강의 듣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게 가장 선생님이 볼 때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관 같은 경우는 여기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그대로 1년을 딱 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만큼 요거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다 이만큼 추가 이거 배웠으니까 이만큼 추가 지식이 점점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형법을 배울 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이제 100까지 배운단 말이에요. 100까지. 그래서 100까지 실력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어쪽 그 순경 강의 같은 경우는 예, 일단 강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6개월 단위로 기본 강의, 뭐 심화 강의, 뭐 요약 강의,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과정이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배우는 학생들이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죠, 지금. 배우다가 이탈하고 새로 유입되고 막 새로 막 유입되고 막 새로 유입되잖아요. 그럼 강의를 이 단계를 올려갈 수가 없어요. 올려갈 수가 없으니까 맨날 기본 강의예요. 선생님도 노란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 않아요? 그죠? 맨날 기본 강의, 맨날 기본 강의. 그래서 자, 기본 강의 때 기본을 배웠어요. 기본 강의 때 그 제로 베이스 0에서 기본 강의는 한 50 정도 가르칩니다. 50 정도까지 가르쳐요. 그럼 심화 강의는 이제 50까지 배웠으니까 심화 강의 때는 여기서 한 70, 80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올립니다. 70, 80 올려요.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순환 때 이만큼 배웠으면은 그 배운 거에다가 더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0에서 50까지 배운 다음에 심화를 70까지 올려야 되는데 심화 강의 때 새로운 학생이 또 유입됐어요. 그럼 그 학생이 기본 안 듣고 들어오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럼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풀이 때 이제 여기서 단계 올려하면 그때 새로 또 유입되죠. 그럼 또 제로 베이스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계속 학생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강의가 계속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제 강좌 횟수는 다 합치면 여기에 막 180강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90강 안에 그 0부터 100까지를 다 가르쳐요. 새로 유임이 없으니까 새로 들어온 학생을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우리끼리만 딱 강의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거 들었죠. 그래서 이번 주 이거 배웁니다 하면서 쭉 이어갈 수가 있어서 100%까지 쫙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이쪽은 계속 유입이 되니까 중간에 그것도 또 요일식이거든. 요일식. 그래서 강좌 하나 끝나면 막 4개월 걸리기도 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유입이 되니까 배운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학생이 까먹으면 그것도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다음에 가르치려면 또 까먹어. 그럼 또 처음 다시 가르치고 가르친 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강좌 수는 150강, 180강인데 그 배우는 수준은 한 0에서 한 답여 70% 정도까지.
그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신규 입자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생들의 능력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해. 그 간부 학생하고 순경 학생 간의 능력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 생각은 커리에 문제가 있어. 커리에. 그래서 이건 강저수는 많은데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 실력이. 그죠? 그게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럼 이제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그 순경 강의는 강좌 수가 뭐 180강 엄청 길긴 한데 그 이쪽은 복습을 잘 안 해요. 학생들이 복습 안 하고. 왜냐면 하루에 2타임 듣거든. 6개월마다 시험이 있으니까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강의 듣고 막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은 뭐 경찰학, 월요일 날 오후에는 뭐 형법, 뭐 화요일 날 오전은 또 경찰학, 뭐 오후에는 뭐 형법 이런 식으로 2타임씩 듣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또 저녁 지쳐갖고 집에 간다고. 복습 안 한다고. 그러니까 수업 때 지난 것도 복습해야지. 처음 오는 학생 또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올릴 수가 없어요. 계속 기초만 배운다고 이게. 그게 이제 180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이제 계속 어제 배운 거에다가 더하고 더하고 더하니까 이쪽은 자기가 이제 그 잘 따라가면 실력이 일초월장 쫙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제가 볼 땐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제일 큰 차이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 들어오셔서 일단 프라임 경찰관부는 프라임이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그 이유가 이 커리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고 학생들 능력 차이도 있지만 그 커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그 절대 이제 순경 강의 프리패스 이런 건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거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수업 중에 딴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순경들은 왜냐하면 순경 학생들을 제가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수업 시간에 많이 자요. 많이 좀 피곤하고 왜 2타임 들으니까 피곤하지. 그죠?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하루에 2타임 매일 들으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맨날 잔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면서 진도를 나갈 때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를 막 나가려고 그러면 잔단 말이야. 그럼 딴소리를 해줘야 돼 막. 그러니까 선생님도 노란 시간 딴소리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 학생들을 깨워줘. 막 재미있게 해줘야 되고 막 선생님 막 춤도 춰 강의 때. 아 자니까 어떻게? 아무리 좋은 강의도 학생이 자고 있으면 강의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도 춘다니까 노래도 부르고 그래갖고 애들 깨워놓고 강의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쪽에 한 50분 강의하면은 한 20분은 딴소리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애들 깨워놓고 빨리 진도 짜 나가고 딱 그렇게 된다고. 근데 이쪽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선생님은 노량진에서는 또 그렇게 막 춤도 추고 강의하는데 이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본론만 딱 필요한 것만 딱 강의한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강의 들으시면 이제 우리 학원의 각 과목 선생님들 다 딴소리 하시는 분들 없어요. 학생들 잘하는 사람 없어. 간부 학생들은. 그래서 그 본론만 정말 중요한 것만 딱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실력이 원래 시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한 3년, 4년 공부한 학생보다 여기서 1년 딱 공부한 학생이 실력이 2배 좋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말할 연강식도 차이가 있어요. 연강식도 커리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경과의 강의 차이가 이제 좀 다르다는 거.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프라임 학원은 이제 경찰관부에 맞게 연강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연강식의 반대가 뭐냐 요일식 강의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노량진 강의 같은 경우 대부분의 학원들은 일주일 동안에 그 형법, 형소, 뭐 헌법, 경찰학, 뭐 행정법, 그 경찰학 안에 행정법 파트가 있거든. 또 행정학 파트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루에 그 일주일에 다 배워 다. 이거 지그재그 막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일순환 때 형법 매일 형법만 해. 형법 다 끝. 다 배우면 형소법 다 배우고 이게 집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그 요일식이라는 건 이제 그 매주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목 드라마 그러면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드라마가 돌아가잖아요. 수목 드라마 그죠? 근데 우린 집중식이라고. 이쪽은 분산식. 우린 집중식. 차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형법 짝 끝, 형소법 끝, 경찰학 끝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예. 집중식, 분산식. 투자는 뭐가 맞아? 투자는 분산식이 맞지. 뭐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마라 그 말 들어봤잖아요. 그 분산식이 맞아. 공부를 분산식으로 한 말이 어디가 있어? 집중식이지. 그죠? 근데 이 집중식이 학생들한테는 좋아요. 이 법학이라는 게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쫙 배울 때 쫙 배워줘야
전에 배운 거 기억이 나야 그 다음 게 기억이 나고 요거에 기억을 해야 또 다음 기억이 난다고. 근데 이 집중식 같은 경우는 그 30일 동안 쫙 연달아 배우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운 거 바로 복습되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산식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배운단 말이지. 수목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럼 지지난주 몇 주 전에 배운 거라고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오늘 배운 거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건 이해가 용이한 방식이고 요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이제 몰아보기로 쫙 봐야 이게 스토리가 기억나는 거지. 수목 드라마 보면은 한 3, 4주 전에 그건 기억이 안 나. 얘가 막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지? 3주 전에 무슨 일 있었거든. 근데 그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몰아보기가 낫다. 몰아보기. 그죠? 법학은 그래서 이제 이 집중식 좋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 선생님들이야 뭐 형법 매일 와갖고 쫙 하는 것보다야 끄율식으로 이제 월요일 한 번 와서 하고 수요일 한 번 와서 하고 이렇게 두 번씩 오는 게 편하지 선생님들은. 근데 학생들한테 이게 좋다고. 학생들한테. 선생님도 힘들지만 그래서 학생들한테 좋으니까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도 그 노량진식으로 하지 않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이제 프라임이 간부 합격생을 계속 낸 비결이에요. 비결. 아시겠죠? 두 개. 예. 이것도 이제 순경 강의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죠? 예. 그 또 하나 차이점이 또 있어. 그 순경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 집에 그냥 가요. 그래서 그 강의 중에 오늘 그 강의 오전 듣고 오후 듣고 그 몇 시에 갑니까? 물어보면은 8시까지 할 거예요. 뭐 10시까지 공부할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 수업 그냥 다 가냐. 집에 다 버려. 그럼 집에 가면 복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오전에 강의 들었죠? 오후에 또 강의 밥 먹고 와서 강의 들었죠? 그러면 힘들죠? 그럼 지하철 타고 이제 1시간 막 타고 집에 간다고? 그럼 복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은 하러 간다 하지. 근데 그게 힘들지. 잘 안 되지. 복습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수업 때 그 전에 배운 거를 또 복습을 또 막 시켜줘야 돼. 이렇게 복습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근데 우리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바로바로 이제 요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바로 가서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전 강의가 원칙입니다. 오전 강의 하루 두 타임 할 때 가끔 있긴 하지만 하루 한 타임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강의 듣고 바로 가서 점심 먹고 복습하고 거기 가면 또 매니저 있잖아. 매니저. 그 매니저분이 되게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문제 매일 만들어 준다고 관리도 되게 잘하신다고 그 독학반도 관리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윤백 대리라고 있습니다. 그분 전 대리가 이걸 계속 관리해왔기 때문에 그게 또 간부 학생이 많이 놓은 비결이라고 학원의 어떤 노하우 그죠?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학원은 뭐 잘 찾아오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간부를 하면서 이제 다른 학원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노량진 강의를 듣고는 사실상 힘들어요. 힘든데 자기는 되는 줄 알지. 왜냐면 여기 와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이걸 경험해봐야 됩니다. 꼭. 그래서 잘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면 우리는 순환제로 돌아갑니다. 우리 학원에선. 그래서 순환제로 1순환, 2순환, 3순환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순환 때는 주로 뭘 하냐면 책이라는 게 주로 기본서, 기출문제, 요약집 이렇게 세 개가 기본이거든요. 세 가지가 가장 큰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서가 있고 기출문제집이 있고 그다음에 요약서가 있어요.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지표제입니다. 세 권. 네. 그래서 이제 1순환 때는 이제 기본서를 합니다. 네, 기본서를 해요. 네, 기본서. 근데 노량진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를 한 방에 다 못 나가요. 한 방에 처음부터 다 나가면 진짜 이해를 못하고 잘 못 따라오거든.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해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대략 배우고 심화 강의 그래서 이제 또 대략 배우고 다 합치면 180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1순환 때 기본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해. 다 해. 샅샅이 다 훑어. 처음부터. 자세하게 배운다. 자세하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배우고 그 배운 만큼 그냥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건 보면 안 되고 그날 배운 거에 한해서 그 진도에 맞춰 갖고 기출 풀어야 돼요. 객관식은 옛날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두 문자 다 암기하는 게 중요했었거든요.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은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한 1000문제, 2000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적게 한 사람의 차이가 기출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냐 그 차이예요, 결국. 그래서 그 1순환 때 기본서만 보고 기출은 안 보겠습니다. 그럼 실력이 안 올라. 자기가 일을 다 했어도 실력이 안 오른다고. 그래서 1순환 때 기본서 보면서
진도 맞춰갖고 기출을 다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일순환 때 돌아가는 거예요. 일순환 때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순환 때 그 하고 나서 이제 이순환 때는 요약서로 다시 이제 일순환 때 자세하게 풀어서 쫙 배웠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쭉 줄여갖고 횟수를 줄여가지고 한 3분의 1로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복습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서로. 이때도 뭐 봐야 돼요? 기출 또 봐야 돼. 그러면 기본서 보고 이해된 거를 요약서로 쫙 정리하면서 기본서 1순환 때 한 번 봤던 거 2순환 때 두 번째 보는 거 두 번째. 그럼 처음 볼 때는 한 30회 동안 봤던 게 그 처음 볼 때 자기가 틀렸던 거 애매한 거 다 표시를 해놓고 봤으면은 두 번째 볼 때는 더 빨리 보겠죠. 두 번째 더 빨리 보시. 3순환 때 가면은 더 빨리 보시. 그죠? 이렇게 한 3번 정도 봐줘야 돼. 최소. 그래서 3번을 봐야 시험 보러 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럼 시험 보러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가봤자 떨어질 거고. 가봤자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3번을 봐야 시험 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 뭐 좀 학교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제 5회독이나 7회독 법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7회독 이상을 하면은 이제 안정권, 가능권에 들어갑니다. 확실 안정권. 그래서 3번 이상 보면은 가능권, 자격이 생겼다. 그리고 5번, 7번 이상 보면은 이제 거의 안정권 들어갑니다. 이렇게. 같은 책 7번을 봐보세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딱 넣으면 야 요게 어디 기출 문제집에 내가 7번 봤는데 교재 왼쪽에 위에서 4번째 줄에 다 기억난다고. 그 정도까지 보려면 7회독이 필요해요. 7회독. 아시겠죠? 선생님 1년 동안 7회독 하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 7회독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형법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형법이 일순환 30회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씩 보면 돼. 하루에 뭐 한 50문제씩 보면 돼. 양이 많지도 않아. 50문제씩 보면 그래도 1500문제거든 이게. 그죠? 한 40문제, 50문제씩 보면 되는데 하루에 매일. 그 정도 볼 수 있다고. 그만큼 진도 나가니까 그만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30회 걸쳐서 쭉 본다고. 기출문제 한 번. 그럼 두 번째 볼 때는 한 18회나 20회 정도. 그럼 이제 한 번 받은 거 또 보는 거예요. 한 40문제씩 보던 거 한 70문제씩 보면 되지. 볼 수 있다고. 한 번 또 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8회 만에 봤잖아요. 그럼 이제 3순환 때는 이제 또 주로 한 10회 만에 또 볼 수 있다고 이거를. 그죠? 세 번째 보는 거니까. 그 다음 볼 때는 5일이면 또 봐. 그러면 5회 독재는 3일이면 또 봐. 그 다음에는 이틀이면 봐. 그래서 하루면 다 보는 거예요. 그죠? 가면 갈수록 절반씩 시간을 팍팍 준다고 이게. 그렇게 하니까 이게 7회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회독이 나온 다음에 7회독 이후부터 저는 8회독 했어요. 뭐 9회독 했어요. 20회독도 있거든. 막 학생들 20회독. 1년 만에 20회독도 해. 근데 7회독 이상은 사실상 비슷해요. 7회독 한 사람하고 20회독 한 사람하고 실력 차는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막 더 보긴 하는데 7회독까지 갔으면 진짜 볼 만큼 본 거거든. 그래서 최소 5회독은 무조건 3회독을 해야 시험 볼 자격이 생기고 5회독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7회독 하면 이제 그 분야 통달됩니다. 이제 막 어디다 다 안다고. 그걸 1년 내에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목표. 그걸 해내면 합격. 합격이야 합격. 선생님 근데 여기 책에 없는 거 나오면요. 배운 것만 나와요? 안 배운 것도 나와요? 저기 합격생이 저기 있잖아. 배운 것만 나와요? 안 배운 것도 나와요? 안 배운 거 나와. 안 배우면 어떡합니까? 그럼 찍어야지 뭘.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서 안 배운 것도 나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형법 시험을 보러 가고 형사법 시험 보러 갔어요. 이제 형사법 시험이 이제 40문제잖아요. 40문제. 한 문제 2.5점씩. 100점 만점이라고. 100점 만점. 근데 이 학생이 이제 형사법 시험을 보러 가고 몇 점이 나오냐면 90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90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실제 점수는 몇 점이냐면 80점인 거예요. 80점. 80점.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가지고 80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 학생의 진짜 실력은 60점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90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이 80점까지는 다 알고 푼 거예요. 다 알고 푼 거고 배운 거 그대로 나온 거 다 풀었다고. 다 알고 풀었다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20점 정도는 내가 잘 안 배웠거나 공부가 덜 됐거나 모른다고. 모릅니다. 그럼 찍어야지 뭘. 찍어야지.
근데 이제 요 정도 실력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그 사지선다로 나왔을 때 뭐 개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지선다 나왔을 때 80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은 2개는 걸러낼 수 있어요. 정답 아닌 2개 걸러내고 결국 2번에 3번이거든. 그죠? 2개 걸러낸다고 2개까지. 그럼 이제 2개 찍어서 맞출 확률은 50%죠. 50%. 그러니까 이제 20점 파트는 이제 자기가 50% 확률 찍어갖고 10점 더 맞은 거예요. 그래서 90점 나온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나머지 틀린 거고. 그렇게 그런 거 이렇게. 그다음 만약에 자기가 이제 95점을 할까? 자, 95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은 몇 점인 거예요? 90점까지는 자기가 알고 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네 문제를 자기가 모르는 거지. 자기가 모르거나 안 배웠거나 이상하게 나온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50% 확률로 이지선다 줄여갖고 2문제 맞고 2문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운 좋으면 3개 맞을 때도 있고 운 나쁘면 하나만 맞을 때도 있고. 그죠? 근데 평균 50% 맞는다고. 그럼 이제 이게 95점 나오는 거지.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배운 게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안 배운 거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공부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생들 공부 막 오래 하신 분들이 다 이제 안 배운 거를 맞추려고 막 이상한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오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배운 거에 한해서 우리 선생님들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전 과목들 책이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거를 다 맞추고 남은 거는 이지선다로 찍어서 50%를 맞춘다면 그게 내 점수라고. 그러면 합격권 넘어갑니다. 다. 그죠? 그렇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커리가 이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1순환 때는 기본서, 2번서는 이제 그 요약서, 이제 3순환 때는 이제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갈 건데 그때마다 기출 문제집은 계속 봐줘야 돼요. 7번 봐야 됩니다. 7번이 목표예요. 최소 5번 이상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출제 경영인데 출제 경영은 사실 그 형사법보다도 그 형사법 이번에 조금 난이도가 형사법 난이도 어땠어요? 평이했죠?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책에서 똑같은 문제도 나오고 그랬죠?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쌤 책에서 똑같이 나왔어.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평이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사법은 근데 이번엔 좀 평이하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또 형사법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형사법이 전통에 강하기 때문에 이게 또 형사법도 어렵게 나면 또 어렵게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내년 시험을 노려야 되고 무조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형사법도 조금 실제 나오는 시험 범위, 시험 수준보다 조금 살짝 어렵게 배웁니다. 살짝. 시험에 요만큼 나오는데 쓸데없이 이만큼 가르칠 필요 없어. 우리가 뭐 변호사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만큼 나오면 살짝 좀 더 배워 이렇게. 그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칠 테니까 그렇게 배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항상 그 경찰학의 문제죠. 경찰학이 쓰레기야. 경찰학이 이상한 것 막 나오지 막. 이번에 행정학에서 이상한 거 나왔죠. 이상한 거 경찰 쓰레기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쓰레기란 말이 아니야. 과목이 쓰레기라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난이도 조정 좀 실패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출제하신 분들의 뭐 문제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상한 문제 나온다고 그래갖고 범위를 많이 넓히면 안 돼요. 가르쳐 준 거 똑같습니다. 형사법하고 배운 거 다 맞추면 돼요. 배운 거 다 맞추고 어차피 경찰 간부 시험은 전국 학생 대상 경쟁 시험이 아니에요. 프라임 여기 법학원 우리 학원 내 학생들끼리의 그 경쟁이라고. 물론 이제 1년차, 2년차 스파르타 반인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뭐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수험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 학생들도 다 우리 프라임 법학원 출신들이라고 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여기 다니다가 이제 혼자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혼자 하거나 뭐 인강 듣거나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어차피 프라임 법학원 우리 학원 출신들이라고 다. 그러니까 우리 프라임 법학원 학생 수험생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학생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머지 학생들 뭐 이 프라임 법학원의 그 출신이 아닌 학생이 간부를 노리는 경우는 그냥 배제하면 됩니다.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출신 그 안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거로 공부해 가지고 그거로 뭐 안 배운 게 나오면 다 모르는 거야. 그냥 어차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우리 학원 출신이 아닌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이 안에서 학생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학원 학생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안에서 그 안에 없고 안 배운 게 나오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몰라. 안심하면 되지. 이거 다 모른다 이거. 안 배운 거 나왔다. 다 모른다. 그러니까 뭡니까? 배운 것만 다 마시면 돼. 배운 것만 다 마시면 돼. 안 배운 거는 50%는 찍으면 된다니까. 그럼 합격된다니까. 아시겠죠?
그걸 정확히 해야 돼요. 그거를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찰학에 좀 이렇게 쓰레기고 이상한 거 나오고 그래도 전혀 기죽지 마시고 자기가 막 실무 문제집 막 그걸 막 일부 사다가 막 그 보거나 그 실무 문제집 저자가 지금 강의 오시잖아 우리 학원에서. 그걸 왜 사다 보냐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만 다 알고 그것만 다 맞추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것만 다 맞추면. 그렇게 이제 경찰이 좀 문제긴 한데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배운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은 이제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제가 사실 경찰부 강의할 때는 그냥 정색하고 딱 강의만 하는데 또 가끔 졸리다거나 그러면 또 막 춤도 춰주고 막 그래. 선생님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얼굴은 재미없게 생겼지만 실제 재밌는 사람이에요. 강의도 나름 좀 재밌게 하는 편입니다. 노량진은 더 재밌게 해요. 근데 간부는 그 가르쳐야 될 게 더 많아갖고 너무 재미있게 그거 위주로 갈 수는 없고 딴소리는 절대 안 해요. 재밌는 얘기 좀 들어보니까 그게 다 수험 연결되는 것만 얘기하지 딴소리 절대 안 합니다.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학생들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쓸데없이 딴 얘기는 안 해요. 절대. 꼭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한테 질문 있거나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인터넷 유튜버 보시는 학생들은 그 제 카페 소개 안 했구나. 그 다음 카페에 김원욱 협복실이 있거든요. 다음 카페 김원욱 찾으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댓글 올려주시면 되고 그다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제 꼭 인강 듣거나 그러지 마시고 꼭 여기 그 신림동 와서 실강 들어야 돼요. 실강. 그럼 인강하고 실강하고 뭐가 달라요? 마지막으로. 인강도 내가 가르치는 거잖아. 실강도 내가 가르치는 거잖아. 그럼 굳이 실강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인강 들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실강 들어야 돼? 그죠? 같은 선이 강의하는데 뭐. 근데 꼭 실강 들어야 돼. 실강. 인강을 듣더라도 신림동에 와서 여기 그 프라임 독서실에 스파르타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생님들 강의는 인강이든 실강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야 뭐 자기가 똑같지. 근데 뭐가 다르냐면 옆에 앉은 학생이 달라.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프라임에 온 학생들이 전국 경찰인정학과나 그 다른 이제 그 대학들 나오신 분들, 뭐 대학 안 나오신 분들 계시고 그런 학생들이 다 간부하려고 온 거잖아. 그죠? 아니 왜 순경 안 하고 간부를 하려고 왔습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뭐 부모님이 결정해 준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습니까? 왜 순경 안 하고 간부하는 겁니까? 내가 간부할 만하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간부하러 온 학생들은 순경을 안 하고 간부를 하러 온 학생들은 내가 나름 존심 있다 이거야. 내가 간부를 해보고 싶다 이거지. 순경은 내가 너무 내 자신 너무 아깝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 학생들만 모아놨다고 지금. 그죠? 모아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고 같은 수업을 듣고 옆자리에 앉아서 같은 수업을 듣고 오늘 수업 들은 거 다음날 복습 문제 풀거든. 푸는데 나는 이거 똑같은 거 어제 듣고 똑같은 거 풀었는데 나는 100점 만점 80이 나오고 저 새끼는 100점 나왔어. 어떻게 100점 나왔을까? 그럼 연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실강과 인강의 차이가 뭐냐면 선생님들 강의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 태도가 달라지고요. 실강은 불편하니까 다 완강한단 말이지. 인강은 편안하게 누가 막 길을 강의 듣는다고 이렇게 막 핸드폰 하면서 막 자세도 다르고 그다음 옆에 앉은 학생이 그게 달라요. 경쟁자가 달라. 경쟁자가. 그래서 같이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 중간에 섞여서 강의 듣고 시험 보고 내가 그 중에 몇 등 하는지 계속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그거 없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골방에 앉아갖고 나 혼자 대충 듣다가 복습 풀다가 몇 등인지도 그냥 완전 다르다고. 그래서 반드시 인강이건 실강이건 꼭 신림동에 와서 여기 스파르타 등록을 해서 같은 경쟁자이면서 친구지 사실 선의의 경쟁이니까 요 안에 들어와서 공부를 같이 해야만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다른 순경과 다른 거라고.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예. 자, 이 정도 이제 해서 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괜히 앞에 앉아갖고 질문 많이 받았지? 예. 뭐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까? 또 예쁘게 생긴 여학생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도 더우신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하나 시험을 이제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출을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지금 보면은 아마 좀 난이도 뭐 구분이나 이런 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거 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만약에 공부를 어쨌든 1년이든 6개월이든 뭐 2, 3년 하신 분들은 기출은 시작이자 끝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짧은 연차 1년이 안 되는 해차에도 개월수에도 붙은 학생들이 하는 말들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기출이 너무 많아서 그 외 거를 볼 여력이 없어서 그것만 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결국은 올해는 작년보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단연차 학생들이 합격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차 이상 학생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학원에서 프라임에서 1년이 안 돼서 붙은 학생들을 보면 범위를 너무 과목이 많다 보니까 넓힐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상 문제집 뭐 이거보다는 기출을 한번 더 보라는 거를 여러분께 또 한번 강조드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저도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주관식 이제 사실은 옛날에 헌민형 헌법민법 형법 그리고 선택법을 하나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7개의 법을 주관식으로 봤어요. 근데 객관식에서 과목이 작다 보니까 떨어뜨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막 팔지선다까지 가서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출에서 많이 벗어나서 문제들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 과목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점수 받기가 정말 좋기 때문에 학자 붙은 과목보다는 약간 법 과목을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을 어느 정도 높일 때까지 올리시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고 이제 수험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고 기본서 풀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기출까지 꼼꼼히 푸는 연습을 하시고 그래도 나는 뭔가 기출 다 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원이든 어떤 강사 선생님이든 예상 문제들을 그 다음으로 접하시는 걸 권하지만 사실은 1년 내내 기본서 좀 보고 기출 꼼꼼히 보는 것까지 이 기출은 경찰 간부 그러니까 경위공채 시험의 기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종 시험들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 형법, 형사법이라 하는 그렇죠. 요 과목의 가장 어려운 기출은 이제 변시형 문제 같은 거 변호사 시험 보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법원직, 검찰직에 관련되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기출까지 꼼꼼히 보자 보면 1년에 보는 시험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출만 봐도 충분하니까 너무 많은 뭐 예상 문제라던가 모의고사 문제들에 너무 치중해갖고 그런 걸 풀어야지 내가 꼭 붙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또 당부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 프라임 법학원에 인강을 듣던 뭐 저희 스파르타에 등록을 해서 다니시던 아니면 뭐 혼자 공부를 하시던 다른 학원 수업을 들으시던 간에 항상 어떤 선생님의 기출이던 좀 꼼꼼히 해설이 달아져 있는 교재를 옆에다 꼭 놓고 기본서를 보시면서 같이 보셔야지만 실력이 향상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뭐 총평가 이제 김원욱 교수님의 일을 여러 가지 커리가 이제 뭐 순경 커리랑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출제 뭐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자리를 마치겠고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나면은 아까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되게 친분이 오래돼서 이제 이 자리에 섰던 건데 뭔가 나중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나면은 그 합격생들 그러니까 연차가 1년 안에 붙은 학생 뭐 2년 걸린 학생 또 그 이상 걸린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때는 조금 수험 생활을 하는데 뭐가 중요했는지 아니면 또 뭐가 수험 실패를 이제 한 학생들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뭐가 합격을 하는데 정말 중요했는지 그런 질문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그때 또 한번 프라임을 찾아주시면 감사하시겠고 오늘 또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저희 여기 우리 이제 저보다 훨씬 유명해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저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질문이 있으시면 이것저것 수험 정보라든지 뭐 이것저것 학원에 대해서라든지 물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